비타민 파워 칵테일인데요. 종합 비타민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파워 칵테일에는 총 56가지 정도의 영양소가 들어있습니다. 먼저 다른 건 안 드셔도 유산균은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우리 몸 면역의 70, 80%를 차지한다는 게 바로 장 환경 때문이에요. 유산균을 드셔도 어떤 유산균에 따라 효과를 보는 분도 계시고 아무런 효과가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건 유산균이 강산인 위장을 잘 살아서 가느냐, 또 하나는 장까지 살아서 가서 장에 잘 정착해서 장 환경을 좋게 만들어 주느냐가 중요하겠죠. 파워 칵테일 안에 있는 유산균은 락토바실러스 루테리, 락토바실러스 애시도필루스 두 종류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두 종류 모두 내산성에 강한 유산균이고 유해균을 억제해주는 효과가 뛰어납니다. 락토바실러스 비피더스 들어보셨죠? 락토바실러스는 주로 소장에서 역할을 하고요. 비피더스는 주로 대장에서 역할을 하는데 락토바실러스 루테리는 뚱보균을 잡아먹는 유산균이라고 해서 지방의 흡착을 막아주고 소장균이지만 대장암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되는 유산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하나, 락토바실러스 애시도필루스 균은 유해균 억제 효과가 뛰어나고 초유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균이에요. 특히나 과민성 대장군의 복통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유산균 중에 하나입니다. PM 유산균의 장점을 정리해보면 이중 코팅이 되어 있지 않으면 위를 지나가면서 유산균이 많이 죽게 되는데 산도에 잘 견디는 유산균이다. 유해균에 맞서 잘 싸운다. 감기로 인한 소화기 개선이나 스트레스로 인한 소화기 개선, 그리고 변비 설사로 인한 소화기 개선, 아토피, 비염으로 인한 소화기 개선에 많은 도움을 주는 유산균 종류로 되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번에는 식이섬유입니다. 파워 칵테일에는 총 10가지의 식이섬유를 함유하고 있는데요. 수용성 식이섬유 6가지, 그리고 불용성 식이섬유 4가지입니다. 수용성 식이섬유에는 아라비검, 구아검, 펙틴, 이눌린, 말토덱스트린, 배식이섬유. 이게 이제 여기 보시면은 뭐 펙틴이 딸기가 펙틴이 아니고 돼지 감자나 이런 거에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이렇게 대표적인 그림을 올려놓은 거고요. 불용성 식이섬유는 4가지, 귀리, 사과 식이섬유, 완두콩, 쌀 식이섬유 이렇게 4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식이섬유라는 것은 우리 사람의 소화효소로는 분해되지 않고 몸 밖으로 배출되어지는 난소화성 고분자 물질이에요. 물에 잘 녹는 수용성 식이섬유와 물에 잘 녹지 않는 불용성 식이섬유로 분류가 되어지고요. 이 식이섬유가 유산균의 정착률을 높여줘서 장환경 개선에도 도움을 주게 됩니다. 식이섬유는 대장의 운동을 촉진시키고 대장벽을 청소하는 빗자루 역할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변의 크기도 늘려주고 변을 부드럽게 만들기도 하고요. 콜레스테롤이 당분과 결합하여 이물질이 혈액으로 흡수되는 것을 지연시키거나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중금속을 흡착해서 배출해 주니까 당뇨나 심장 질환자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게 식이섬유죠. 식이섬유도 수용성, 불용성 둘 중에 한쪽으로만 섭취가 늘어나면은 장에 무력화를 가져올 수 있는데 이 파워 칵테일에는 적절하게 잘 배합되어져 있습니다. 식이섬유를 섭취하실 때 주의점이 하나 있는데 식이섬유를 많이 먹고 물을 안 마시면 이 섬유소가 장을 막아서 오히려 장가스를 발생시킬 수도 있고 변비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물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식이섬유가 칼슘, 철분, 아연 같은 일부 영양소 흡수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차를 두고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파워 칵테일에는 또 다른 성분, 소화효소가 5가지가 있어요. 이 소화효소의 종류로는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아밀라아제, 그리고 유당을 분해하는 락타아제, 그리고 과일 야채의 식이섬유를 분해하는 셀룰라아제, 그리고 지방을 분해하는 리파아제, 그리고 단백질을 분해하는 프로테아제가 있어요. 이 소화효소들이 부족하면 음식을 섭취했을 때 그대로 위장을 통과해서 배출되기 때문에 영양소의 흡수가 이루어지지 않게 돼요. 체내에 흡수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현대인들이 특히 젊은 층에서 소화장애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건 소화효소로 소화시키기 힘든 이상한 음식들, 치즈, 가공식품 이런 섭취가 많아져서 그렇다고 합니다. 소화효소가 우리 신체 한 부분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입에서 침이 분비되고 위에서 위액이 나오고 이자에선 이자액이 나오고 소장에서는 소장에 소화효소가 분비가 되죠. 이 소화효소는 태어날 때 모두 가지고 태어나지만 이게 노화가 오면서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점차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 소화효소는 매일매일 일정하게 분비되는 것이 아니라 식사의 종류나 식사 양에 따라서 또는 심리 상태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된다고 하고요. 결국은 제때 식사를 못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나이가 들면 소화효소를 부족한 만큼 보충을 해줘야만 소화가 잘 된다라는 결론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다 이해하셨죠? 파워 칵테일의 나머지 32가지는 이 바로 황산화 영양소예요. 항산화가 뭘까요? 항산화라는 것은 산화가 진행되는 것을 억제하고 완화시킨다는 의미인데요. 이 존스 홉킨스 대학의 연구 결과를 보면 세균이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질병이 생기는 경우는 10%, 이 활성산소로 인해서 질병이 오는 경우는 90%라고 해요. 산화 스트레스로 인해서 세포가 손상되는데 이 원인이 바로 활성산소 때문이에요. 쉽게 말하면 몸에 들어온 산소가 산화돼서 발생하게 되고요. 자외선이나 과도한 스트레스, 또 음주, 흡연, 환경오염 모두 이제 원인이 되는 거예요. 이분 이제 뭐를 비유를 해서 보면은 오래된 쇠 파이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래된 쇠 파이프는 녹슬게 되고 나중에는 부서지겠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뭐 스테인리스가 나왔고, 우리 사람 몸에 녹슬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항산화 영양소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항산화 영양소를 식물 영양소나 파이토케미컬이라고 하는데 폴리페놀, 비타민C, 셀레늄, 카데킨, 베타카로틴, 케르세틴, 플라보노이드 뭐 이런 거 등등 이런 항산화 성분들이 컬러푸드에 많이 들어있어요. 주로 이런 항산화 영양소가 하는 역할은 세포 손상을 억제하고 항암, 항염 뭐 이런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파워 칵테일 속에는 블랙베리, 아세로라, 뭐 생강, 포도씨 추출물, 양파, 비트뿌리, 토마토, 마늘, 바질, 오레가노, 당근, 강황 뭐 읽기도 너무 힘들어요. 뭐 여러 가지 많은 식물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어요. 건강을 위해서 아침마다 야채 주스나 녹즙, 손수 이렇게 갈아 드시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이렇게 하루에 한 잔에 56가지 영양소를 담아내기는 힘들 것 같죠.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는 식물 영양소는 지용성 영양소예요. 지용성은 우리 몸에 흡수가 잘 안 돼요. 하지만 PM은 지용성을 수용화로 변화시켜서 흡수시키는 마이크로 솔브 공법을 적용해서 체내 깊숙이 세포까지 전달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파워 칵테일 이 성분을 여태까지 제가 천천히 말씀드렸는데 이 종합 비타민으로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이거 하나만으로. 그러면은 파워 칵테일 섭취 방법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파워 칵테일은 식후보다는 식전에 드시는 것이 흡수율 면에서 더 좋으시고요. 물은 180에서 200 정도의 생수에 산포를 타서 잘 녹여서 마시면 돼요. 따뜻한 물은 피해 주시고요. 미온수 정도에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당뇨가 있으시거나 위장이 많이 안 좋으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하거나 변비가 있으신 분들은 상담을 좀 받으시고 물의 양이나 시간을 조절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저희가 가입해서 드시는 소비자 회원들에게 이런 텀블러를 드리고 있으니까 눈금으로 보일 수 있게 텀블러에다 타서 드시면은 편하게 드실 수 있어요.